네, 입력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오늘은 테두리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잘 보시면은요. 굵은 선과 여기가 굵고요. 여기도 굵고요. 여기도 굵은 선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는 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 가는 선을 구분해서 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어볼게요. 자, 업체명부터 제14까지 블록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잡으셨죠? 자, 테두리 그을 거니까 홈 탭에 테두리가 이 부분입니다. 테두리 아래 버튼을 눌러서요. 삼각형 버튼 눌러서 가는 선은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굵은 선 하셔야 되니까 현재 블럭 잡은 걸 기준으로 바깥쪽에 굵게 그어줄 거예요. 그래서 홈 탭에 내림 버튼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에 클릭하시면 굵게 들어간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굵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무림부터 시작해서 J12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자, 잡으셨죠? 자, 지금 테두리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바로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바깥에 클릭해 보시면 가는 선, 굵은 선이 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테두리는 여기 X가 남았죠. 자, X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13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 테두리 내림 버튼 눌러서 X를 긋는 것이 여기 없죠. 그래서 다른 테두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 대각선이 있고 오른쪽 대각선이 있는데요. 얘와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두 개가 만나면서 X가 그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두리는 다 그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 자, 저희가 굴림 11은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하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는 이렇게 돈이 붙은 걸 말합니다. 숫자랑 회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4라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인데 그 나머지는 이 글자를 나타내요. 이 글자는 옆으로 봤을 때 가운데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예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출력 형태는 얘를 나타냈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체 블럭 잡습니다. 가운데 정렬이 많기 때문에 전체 블럭을 잡아서 자, 가운데 정렬은 홈 탭에 자, 가운데 정렬을 눌러줄 건데요. 이 부분이 가로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눌러져 있죠? 이렇게 회색으로 눌러져 있으면 두 번 눌러줘야 됩니다. 자, 한 번 누르면 풀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숫자라서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블럭 잡고 자, 그 다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고 오른쪽 정렬을 눌러줍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정렬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얘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 이 도형이 사용됐는데요. 자, 이름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잘렸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인데, 자, 그림자를 주셔야 되는데, 오프셋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자를 보시는데요. 그림자가 도형 안에 생길 수도 있고, 바깥쪽에 생길 수도 있는데, 얘는 바깥쪽에, 오른쪽에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 임대 계약 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이 돼 있죠. 자, 그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는데 글자체를 굴림으로 하시고 글자 크기 24, 글자 색상 검정,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 노랑은 이 면색을
노란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치를 잘 보고 그려주시는데요. 자, 위치가 AB 사이에서 드래그해서 G3 가운데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자, 도형은 명령어 삽입에 도형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사각형에서 세 번째가 되겠죠. 자, 눌러서 AB 사이에서 눌러서 G3 중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합니다. 자, 그림자는 얘가 도형이라서 도형 효과에 있습니다. 자, 그림자 바깥쪽에 있으니까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20 입력합니다. 자, 그냥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2020 입력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2020 한 칸 띄우고 임대, 계약,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굴림 24를 할 건데요. 이렇게 커서 상태에서는 현황만 굴림이 되고 24가 됩니다. 자, 그래서 ESC키를 한번 눌러서요. 커서 상태를 빠져나와서 도형 선택 상태, 도형이 선택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자, 그때 홈에 오셔서 글꼴 클릭하셔서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 글자색 검정이니까 이 글자색 눌러서 검정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굵게니까 첫 번째 가짜 눌러서 굵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인데 이 물량동이로도 채워집니다. 자, 물량동이 삼각형 눌러서 표준색에서 정확하게 노랑 이름이 일치하는 걸 찾아서 눌러줍니다. 자, 다 됐는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글자 위치가 맞지 않을 겁니다. 이 글자가 이 도형 옆으로 봤을 때 가운데, 세로로 봤을 때 가운데 와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보면, 자, 지금 이렇게 가운데 와 있습니다. 도형 옆으로 봤을 때 가운데, 세로로 봤을 때 가운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홈탭에 세로로 가운데, 가로로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가 가운데 갔죠. 자, 그러면 제목은 저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드시는데요. 결제란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임의의 셀인데 오늘 수업했을 때 L16에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그 위치에 해야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결제란을 작성하셔서 그림 복사 기능으로 붙이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그림으로 붙이셔야지 이 결제란이 그림처럼 돼서 이동을 자리를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동을 원하는 위치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들 때 조심하실 것이요. 이 제자가 바깥 제자입니다. 자, 너비가 좁고요. 나머지는 너비가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높이 좁고요. 얘는 2배 정도 돼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를 만드는 부분은요. 저희가 L16에 합니다. L16 확인하시고요. 자, 그 이유는 내용이 끝나는 지점, 즉 여기서부터 작성하셔야지 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작성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L16에 달게요. 자, L16, 17 블럭 잡고 병합합니다. 합쳐져 있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2줄 적을 거니까 결,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제 해줍니다. 엔터. 자, 이 결제의 폭이 지금의 반이 돼야 되니까 L과 M 사이에 갖고 가서 드래그해서 줄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M16 가서요. 자, 여기서 담당, 오른쪽 방향키 팀장, 오른쪽 방향키 부장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인되는 부분인데 행높이가 2배죠. 자, 그래서 17과 18 사이 가서 눌러서 드래그해서 행높이를 지금의 2배로 해줍니다. 잘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부터 부장까지 블럭 잡아서 현재 담당이 해당 셀에서 왼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가운데 정렬이 이미 눌러져 있기 때문에 2번 눌러줍니다. 1번, 2번. 담당, 팀장, 부장이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이 없어요. 자, 선을 그을게요. 홈탭에 테두리 내림 버튼 눌러서 가는 선으로 모든 테두리를 쳐줍니다. 자, 제가 결제란은 다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 복사를 이용해서 붙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먼저 복사합니다. 블럭 잡은 상태에서 자,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블럭 잡으셨죠? 컨트롤 C. 자,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그림으로 붙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홈탭에 붙여넣기에 삼각형 눌러서 그림으로 붙이는 건 여기 기타 붙여넣기의 세 번째가 그림으로 붙입니다. 자, 원본에 겹쳐져 있습니다. 자, 얘를 잡아서 그림이라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딱 놔주시는데 자리 잡으실 때 제이열 끝에 옆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크기 조절은 하지 마세요. 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제는 끝났고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된 열번호가 L, M, N, O입니다. 자, 이 부분 블럭 잡을게요. L, M, N, O.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본 삭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자, B14, J14, G14, I14 주황으로 채우라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자리값을 보지 않아도 이 부분에 회색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여기. 자, 여기는 그냥 드래그하고 여기서 컨트롤 클릭해서 얘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처음은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주황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업체명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계약기간 찍고, 자, 그리고 색깔 바꾸는 거는 물량동이가 되겠습니다. 홈탭에 물량동이 아래 삼각형 눌러서 주황, 표준색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 눌러주시면 되고요. 색깔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효성 검사를 H14셀에 넣습니다. H14셀이 여기인데요. 여기 무림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성 검사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업체명 B5부터 B12가 선택되도록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즉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업체명을 여기 나타내셔야 되는데 업체명이 여기 무림부터 CNC까지 있죠. 즉 얘가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무림 입력된 건 지워줍니다.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주세요. 무림 선택하고 네, 지우고요. 자, H14 선택하고 유효성, 데이터 유효성은 명령어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윗단추 눌러주세요. 예,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제한 대상은 선택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록 형태로 하시면 지금 얘를 누르면 목록이 뜨고 제가 목록이라는 걸 선택하죠.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목록으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원본에 클릭해서 커서를 두시고 업체명 실질적인 이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끌어줍니다. 예, B5부터 B12 주소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내림 버튼이 생기고요. 이 내림 버튼 눌러서 무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 됐고요. 제가 지우는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내림 버튼이 있는 것이 데이터 유효성인데요. 자, 이걸 지우는 방법은 H14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밑단추 눌러서 이제 모두 지우기를 하시면
예, 확인하시면 단추가 지워지겠습니다. 자, 요 무림이란 내용은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H14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윗단추 눌러주시고 자, 제한 대상을 목록 형태에서 선택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원본에 클릭하셔서 업체명, 실질적인 이름을 무림부터 CNC까지 끌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단추가 생기고요. 업체명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록에서 무림을 선택하겠죠. 자, 무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셀 서식 D5부터 D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층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이라고 얘가 나와 있네요. 자, D5부터 D12는 이 부분입니다. 입주층이네요. 숫자만 보이는데 이 뒤쪽에 층층을 다 달아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5부터 D12 범위 잡습니다. 자, 층을 표시하시려면은요, 명령어 홈에 여기 표시 형식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 옆에 대화 상자 버튼 눌러서요. 이렇게 숫자 뒤에 층을 달아주는 거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여기 등록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가셔서 내가 만들어 줍니다. 사용자 지정. 현재 지표준이 돼 있을 건데요. 이 지표준 뒤에 클릭하시고 쌍따옴표 층, 쌍따옴표 닫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가 결과인데 그냥 3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3층이라고 보이죠? 자, 층은 문자라서 문자는 쌍따옴표를 양쪽에 싸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를 얘를 나타내요. Shift 키 누르시고 입력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층층층이 다 붙었고요. 자, 여기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는 계약 기간인데 이 부분 뒤에 3년이라고 다 붙여줄 겁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잡고 표시 형식에서 대화 상자 버튼 눌러서요.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내가 지정합니다. 자, 지표준 뒤에 클릭해서 커서 두시고 쌍따옴표 연, 쌍따옴표 닫고 예, 그러면 결과에서 3년이라고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었죠? 자, 다시 빼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립니다.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서 원래대로 연을 빼는 거는요. 내림 버튼 눌러서요. 일반. 특정 서식 없음이라고 돼 있죠?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이 일반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마지막 조건을 보십니다. 자, G5부터 G12 영역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하는데요. 즉, 이 부분을 블럭을 잡고 보증금이란 이름을 주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름을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5부터 G12 범위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니까 이름이 없어서 여기에 그냥 G5라는 주소만 보이죠? 자, 이름을 주어볼게요. 여기 G5, 이름 상자에 클릭해서 보증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칩니다. 이름 지정이 끝났어요. 쉽게 생각해서 이 땅은 우리가 앞으로 보증금이란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바깥에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 이 내림 버튼을 눌러보시면 보증금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증금을 클릭하시면 이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름 정의가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 정의하셨고 만약에 이름 정의에서 만약에 실수로 오타를 냈다. 보증금인데 만약에 보증건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름을 지우시는 방법은 수식에 이름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든 이름은 여기서 관리합니다. 자, 클릭하셔서 보증금이라고 있죠.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예,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면 저희가 등록한 이름이 없어집니다.
자, 닫기 하시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 지호부터 G12 범위 잡습니다. 자, 여기 아직 이름을 주지 않아서 안 뜨는데요. 클릭하셔서 보증금 이름 주시고 엔터를 꼭 쳐야지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보증금이라고 부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깥에 클릭하시고 등록이 됐나 보시려면 내림 버튼을 눌러서 보증금을 선택합니다. 예, 그러면 이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름 정의가 잘 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